2020년 주택 임대 소득, 자, 그러니까 2019년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019년, 2020년 11월부터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가 소득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건강보험료 폭탄 수준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자, 그에 대한 그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 이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는 뭐 할머니라든지 자 이런 분들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어디다 상담을 해야 되냐?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상담을 하죠. 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을 해도 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잘 모릅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부과가 되는지 모르고 바로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받아서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 자료를 통해서 그 소득이 주택 임대 소득이 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 임대 소득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따지고 상담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변도 없어요. 그냥 국세청에서 온 자료 가지고 했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자, 그런 말만 되풀이 하다가 결국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건강보험료 전문가가 없냐? 결국 이렇게 전문가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고 건강보험료가 왜 부과가 됐고 피부양자는 어떠한 이유로 탈락이 됐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자, 세금, 여러분들 세금 과세관청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되면 뭐 세무서로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회계 부정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회계 처리, 뭐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는 공인회계사한테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보험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급여를 못 받는다든가 회사 다니면서 급여를 받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받아야 될 뭐 수당 이런 것들을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 자, 노무사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 자, 그러면 산재 처리를 위해서 바로 전문가인 노무사한테 찾아가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사소한 뭐 분쟁에 관련된 법률들 어디 가서 상담하면 돼요? 법무사한테 상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 내가 어떤 사람과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찾아가면 되냐? 변호사한테 찾아가면 되죠. 자, 그리고 하물며 부동산 이전 또는 부동산에 어디에 부동산 투자라든지 어디 부동산의 취득이라든지 부동산의 처분이라든지 자, 누구 찾아가면 돼요? 공인중개사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누구를 찾아가냐?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보험료 모릅니다. 자, 세무사는 세금에 대해서 알지 건강보험료 잘 몰라요. 공인회계사들 회계감사 회계만 알지 건강보험료 모릅니다. 노무사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알지 건강보험 모릅니다. 법무사 당연히 모르죠. 등기 법률만 알고 건강보험료 모르죠. 변호사들 뭐 자기네들 다 한다고 하는데 모릅니다. 건강보험료. 자,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가 지금 실질적으로 세금의 많게는 10배, 100배 가까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게 큰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건강보험료로 인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금,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한 번도 부과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부양자가 박탈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20만원, 30만원 부과가 된다. 매월 20만원, 30만원 부과된다. 좀 억울하죠. 억울한데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할 전문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뭐 월 20만원, 30만원이면 뭐 1년에 뭐 200만원, 300만원 되는데 자, 그런 거 가지고 뭐 상담을 해서 뭐 실질적으로 뭐 수술을 받거나 뭘 해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또는 보건복지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공시가를 올려서 건강보험료가 계속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자, 이런 경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인데요. 자, 2019년 이전까지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기속분부터 이제 과세가 되기 시작했는데 자, 2019년 기속분에 대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올해죠.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자, 물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이 건강보험료 부과받은 분들은 이제 갑자기 없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됐고 또 전에보다 너무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따지러 건강보험공단에 가는데 자, 거기 가서 따져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피부양자들이죠. 자, 그동안 피부양자로서 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이 주택 임대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됐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세는 0원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몇십만 원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자료를 수치를 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데 이 가입자가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많게는 10배, 10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직장가입자라는 건 뭐냐? 내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100만원 받는다. 6만원 내면 됩니다. 자, 그 6만원도 내가 다 내는 게 아니라 자, 회사에서 3만원 내고 나는 5만원만 내면 되죠. 자, 그런데 내가 부동산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100억이 있는데 자, 이 부동산 100억이 있어도 자,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 회사를 다녀서 월급 100만원 받는다. 자, 그러면 월급 1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6%, 6만원에 회사분 3만원, 나 3만원 해서 내 부동산이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만 다니면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3만원만 건강보험료를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산이 많은 은퇴하신 분들 집에서 놀면 안 돼요. 건강보험료 때문에. 회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역가입자로 가게 되면 부동산 100억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적게는 몇백, 몇천 단위로 나올 거예요. 왜? 재산 가치로 건강보험료를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이거 없애야 돼요. 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다 없애버리고 소득이 창출된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득으로 가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간다는 건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해야 되는데 지역가입자 재산과 관련된 부과를 그대로 남겨두고 일정 금액만 공제해주는 체계로 가면서 소득부과체계로 바뀌었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고 계속 문제가 있어서 건보와 보건복지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없고 결국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방치돼서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국민건강보험은 임의가입이 아닙니다. 강제가입입니다.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이 강제가입자, 그 다음에 이 가입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이 피부양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이 지역가입자가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직장가입자라는 건 내가 회사 다니면 회사 다녀서 월급 받으면 무조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자, 또는 내가 회사를 못 다닌다. 그럼 내가 회사 만들면 되죠. 자, 내가 법인 만들어서 그 법인 대표가 돼서 월급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뭐냐? 이 지역가입자는 바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모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재산을 팔기 전까지는 건강보험료 납부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납부해야 되냐? 내 재산 팔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녀들한테 받아서 용돈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또는 이 피부양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가입자라는 것은 바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지역가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자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 자,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자, 그렇다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가입자로 가게 되면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 어마어마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소득 재산이 보건복지령, 자, 시행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죠. 자,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소득 및 재산이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 그러한 사람들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속, 자, 그래서 나의 부모님을 직계 존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또는 직계 비속, 나의 아들, 딸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직계 형제 자매, 나의 형제 자매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직장가입자에게 의지함으로써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데, 자, 이러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소득 및 재산 규정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자, 소득이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보면, 자, 우선 주택수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수는 부부가 갖고 있는 주택수를 모두 포함을 해서, 자, 그래서 남편이 하나, 부인이 하나. 자, 그러면 부부 합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소득, 즉 월세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주택 두 개지만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씩의 임대로 해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고, 주택 수만 합산해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주택이면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1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데, 자, 만약에 이 1주택이 기준시가, 즉 공시가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다 그러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국외에 내가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주택을 소재함으로써 그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이 된다. 자, 그러면 그 1주택자에게는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주택 이상이 되면 자, 월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자, 3주택 이상이면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자,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자, 이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간주 임대료를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 합계에서 3억을 빼서 뭐 60%를 곱한 후 여기에 1.1%를 곱하면 이게 바로 간주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 3개 이상인데 내가 월세를 하나도 안 받고 보증금, 임대 보증금만 받고 있었다. 자, 그래서 15억을 받았다. 그러면 보증금 15억에서 3억 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60%를 곱하고 여기에 1.1%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바로 간주 임대료입니다. 자, 이러한 간주 임대료 또는 이 월세에 대해서 과세되는 이 주택 임대소득의 부과 대상은 바로 소득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자, 이를 적용하면 그 임대소득자, 자, 주택 임대소득자가 바로 임대 등록, 즉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0원입니다. 자, 그래서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에서 임대료가 1,000만 원 나왔다. 자, 그러면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소득금액이 0원입니다. 자, 그러면 0원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가 돼서 바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자, 이 1,0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가 됐다. 자, 그러면 바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즉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주택임대사업자를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 두 가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구청에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든지, 자, 그랬을 때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액부터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0만 원까지는 주택임대소득금이 0원이기 때문에 이 400만 원에 대해서는 400만 원 주택임대수익금액 400만 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데, 이 금액에서 1원만 초과해도 바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함으로써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00만 원이라는 게 바로 올해 10월에 건강보험료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올해부터 적용하는 이 법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 등록이라는 건 뭐냐? 자,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경우를 임대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왜 1,0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고 1,000만 원이 초과해야, 연수익 금액 1,000만 원이 초과해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를 한번 보면, 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시군구청,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자, 그러면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서 소득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 임대료, 즉 월세로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다. 자, 월세로 1,000만 원이면 자, 월세 1,000만 원에 필요경비 60%를 곱하면 6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월세 1,00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 하면 600만 원을 빼면 바로
4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기본공제 400만 원 하면 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세, 주택 임대로 발생된 월세가 1000만 원이면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자,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데, 자,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월세 수입이 1000만 원을 넘는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자, 바로 월세 수입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발생이 되고, 자, 그러한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발생이 됐다. 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바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 미등록이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이나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하지 않았거나 또는 둘 중 하나만 한 경우를 임대주택 미등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등록 임대주택 미등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50%고 기본공제가 2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미등록한 경우에 월세 수입이 4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50% 하면 2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되는 거고, 400만 원에 50%인 200만 원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200만 원 빼면 0원이기 때문에 결국 임대주택 미등록한 경우 연수익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 400만 원을 초과하지, 그러니까 연수익 금액, 자, 다시 말씀드린다. 임대주택 미등록한 경우에는 월세 수익 금액이 400만 원 이하이면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 거고, 월세 수익 금액이 주택 월세 수익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이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산정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자, 그러면 임대주택에서 발생된 월세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1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임대주택에서 발생된 월세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임대주택 자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바로 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주택이다. 자, 그러면 4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데, 자, 미등록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런 미등록 임대주택에서 받는 월세 수익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됐으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주택에 대한 재산 가치와 바로 수익금액, 소득금액과 합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대주택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차등해서 부과한다는데, 자, 임대 등록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 모두 부과를 하는데 2020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했고 준수한다. 자, 4년은 건강보험료 증가분의 60%, 장기 8년은 20%만 부과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최소 의무기간 4년 동안 또는 8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자, 서로 임대 등록했다 하더라도 4년 8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간, 자, 올해까지는 70%, 자, 증가분의 70%까지 해준다는데, 자, 결국 올해 2019년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이 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 자,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올 한 해 1년 동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70%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020년 12월까지 임대 등록한 경우에 이 건강보험료 증가분에 대한 60%, 4년짜리 60%, 뭐 장기 8년짜리 20%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 의미가 없냐? 자, 4년짜리 이미 폐지가 됐어요. 자, 4년짜리 단기 임대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 4년짜리 단기 임대 폐지됐기 때문에 4년짜리에 보는 혜택 60%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8년짜리 장기 임대 아파트는 폐지가 됐습니다. 자, 8년짜리 장기 임대는 유지는 하지만 아파트는 폐지가 됐죠. 자, 그래서 8년짜리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만 8년짜리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아파트는 8년짜리 장기 임대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 4년짜리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적용 못 받고 8년짜리 등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20% 부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8년짜리 결국 8년 동안만 이 건강보험료 20% 부과 받기 위해서는 혜택 보는 게 뭐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죠. 자, 그리고 이미 아파트로서 8년짜리 장기 임대 등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만 20% 부과가 되는데 자, 그것도 8년 동안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기간이 뭐 많이 지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러면 8년이 지나가면 건강보험료가 전체가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년짜리 왜 없앴냐? 자,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했죠. 자, 개정을 해서 갱신요구권을 줬습니다.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을 줬기 때문에 2년 동안 최초로 2년 임대기간을 마치고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데 그 한 번 더 갱신하면 2년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있고 임차인은 바로 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 2년 더 늘어나서 결국 4년 동안 주택에서 안전하게 임대를 임차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짜리 단기 임대 이거 등록 임대 주택은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 4년짜리를 없애버린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전월세 상한제, 즉 바로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단기는 4년 의무 임대, 장기는 8년 의무 임대. 자, 그 다음에 임대료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 상한 5% 이상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조건을 담보로 해서 임대주택에 등록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건강보험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겠다고 정부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자, 바로 그것을 그 입장을 뒤집어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꿈으로써 이 갱신계약 요구권에 따라서 이제 의무임대기간 4년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생겼고 자, 이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5% 증액, 5% 증액도 자동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생겼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기 임대주택 등록한 이 제도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 폐지했죠. 자, 그리고 8년짜리도 더 이상 이제 아파트는 주지 않겠다 그래서 아파트는 폐지해버리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만 남겨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 주택임대소득금이 단 1원이라도 발생이 됐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적이 박탈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고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1,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 얘들을 등록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5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수익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되고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1,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 기준 중, 자, 별표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했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2020년 10월 30일에 개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0월 30일에 개정을 해서,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에는 5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됐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은 2020년 12월 30일에 개정을 해서 단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1,400만 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됐었는데, 자, 이 규정을, 이 소득, 재산 요건 규정을 2020년 10월 30일에 개정함으로써 1원의 소득이 발생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자, 400만 원 이하로가 됐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 자,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2020년 10월 30일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개정이 돼서 단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돈 1원의 소득이 발생되면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